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첫 강의인데요. 세종부동산 TV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1차 시험 과목으로서 민법과 함께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금년도 부동산학개론 시험 범위를 좀 살펴보면 부동산학개론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총론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강론에 있어서는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관리론. 마지막으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련돼서 몇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의 질은 일단은 기초편을 우선 강의를 해드리고요. 기초편 강의가 끝나면 실제로 그 심층 분석 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탄탄히 그리고 이상을 줍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강의를 촘촘하게 꾸준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그 실력도 아울러서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이 무엇이고 부동산학의 현재 위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부동산학은 우선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특성 및 가치 그리고 학제적 접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은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바로 부동산 문제, 또 부동산의 특성 가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받쳐줘야 될 것이 법학, 경제학, 경영학, 도시공학 이런 학문들로 적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제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 종합 응용 학문 쪽으로 우뚝이 서 있는 것이죠. 부동산을 접근할 때 이제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부동산학은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곳을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적 부분은 이제 부동산 개념의 부분, 이건 부동산 사법이 되겠죠. 부동산 사법은 이게 민법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물권 부분. 예컨대 물권이라면 저당권도 있을 테고요. 또 용익권이 있을 테고 제한 물권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민법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규제를 받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법, 농지법, 지적법, 등기법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이해를 해야 부동산학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땅과 주택, 그 건물은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과 부동산 가격을 다루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인데 토목도 토목공학이에요. 공학적인 부분, 건축 부분, 설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융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렇다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면 크게 나누면 부동산의 활동 그리고 현상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동산 활동은 특히 인간과 부동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인간이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한다든지 소유하면 거래도 할 수 있고 거기도 개발 행위를 하면 또 행정 활동 부분도 가능하고 또 사고 파는 부분 또 가격 결정하는 부분들이 다 의사결정 부분들이죠. 이렇게 동태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게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현상은 여러분도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부동성이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재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토지들도 시간이 가면 가격이나 가치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변 현상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어떤 이슈 개발이 된다 또 개발이 안 된다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부동산 현상은 늘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본질에서 파생하는 법칙성을 조명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동태적인 부분이 있고 정태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적 현상이나 이 시간 작용에 따른 연속성 운동 현상들은 동태적으로 볼 수가 있고 본질 자체는 정태적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지가가 상승이 되고도 투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LH 문제 이런 문제 주택이 또 부족하고 또 환경 파괴가 되고 또 거래 질서 이에 따라서 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측면을 조명하는 부분들이 바로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부동산학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을 이제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이제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 있어. 이걸 분산식이라고 그러는데 개별적이니까 분산식이죠. 자, 부분적인 논점 파악은 명확하지만 연구의 그 체계화나 종합화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분산식이고요. 이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및 활동의 특정 측면 예컨대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둬서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부동산 활동은 효율성은 제고가 되는데 전체적인 인식 수단이 결여가 됐다는 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뭐 종합식 개념이다. 이제 복합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시스템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이론을 정상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부분, 뭐 의사결정 부분은 차츰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토론을 좀 하기로 하고요. 부동산학의 추구 가치가 뭐냐 이거죠.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은 사실 그 부동산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이념으로서는 효율성, 형평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형평성은 공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게 될 테고요. 효율성은 사실은 그 사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사익이고 형평성 공익이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효율성 자체는 부동산학의 최우선 가치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최유효 이용 또는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효율성이니까요. 부동산학에서의 효율성은 사실은 뭐 공익과 사익의 조화 부분이겠습니다만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형평성은 뭐 다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토지의 평균 분배라든지 소유권의 또 폭넓은 분배 등으로 효율성과 상충이 된다 이 말이죠. 또 민간 부분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적인 부분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끔 보면은 토지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 사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권이 뭐죠? 그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인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사용 수익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사실 공공재이니까 공익적인 측면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상품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도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조화로운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의 일반 원칙은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이건 뭐 최유효 이용 원칙, 또 거래 질서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한 지도 원리고, 안전성의 원칙은 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 거래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전성,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거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 안전성이 좀 결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적인 안정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알고 계시고, 또 경제성의 원칙 또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의 기초가 되는 원칙인데요. 뭐 경제 원칙이 그렇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거. 뭐 토지도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의 원칙에 있어 부동산을 아시는 대로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부동산 활동도 이에 기반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기출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6회 때 나온 것인데요. 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죠. 그리고 연구 대상은 부동산의 활동과 현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정확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다섯 번째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 체유 이용은 이게 저 능률성의 원칙이 되겠죠. 안전성의 원칙은 거래 질서라든지 이런 그 안전 문제, 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안전성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 부동산 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또 부동산 전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